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이달 19일이면 여순 사건이 70주년을 맞습니다. 이 민족사의 비극,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여수 MBC는 이달 한 달 동안 여순 사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사건의 진실과 의미에 대한 다각적인 소통에 나서고자 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순 사건이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행사한 가장 대규모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때는 재헌국회의 간접선거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1948년 10월이었습니다. 기갑연대와 항공대, 해군 병력 등 사상 최초의 육해공군 합동작전에 5천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9일 만에 군인들의 항명은 진압됐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시내가 불타고 있는데 진압군이 그 불을 끄지 못하게 해서 여수 서시장 일대가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그 근거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사건은 참혹한 민중의 비극에 더해 현대사에 많은 그늘을 드리웠고 민감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개헌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을 담당하는 군 책임자가 개헌 선포하고 나중에 국무회의를 승인받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반체제 인사들은 빨갱이라는 등시, 그것이 그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이지 않습니까? 군을 동원해서 지켜야 할 국민을 치라고 했을 때 그러면 군은 어떻게 할까요? 상부의 명령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건 아니지 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여수 MBC가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는 10월 그 첫 주에 지역민에게 드리는 사건의 의미와 질문들입니다. 앞으로 5주 매주 연작 프로그램과 캠페인, 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방송될 특별 기획에는 특히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들이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여순 사건, 바로 지금 우리가 정리해가야 할 오늘의 역사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지역 대형 음식점의 20% 가까이가 5개 가격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8월부터 5개 가격 미표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표시 의무 대상 494곳 가운데 94곳에서 점포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오늘 8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가격 표시를 위반한 업소에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음식점에서도 5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도내 소와 염소 60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소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각 시군의 100% 보조 사업으로 백신을 일괄 구입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이 백신을 구입해 50% 보조 사업으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백신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특히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부 지원 사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철이면 도로변에서 이뤄지는 은행 열매 수거 작업은 이제 익숙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열매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지자체마다 수거된 열매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쓸고 담아도 도로변마다 은행 열매가 수북이 쌓여갑니다. 애써 피해 지나가도 한 걸음 건너 깔려있는 은행 열매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걸어가지고 얌게 좀 흔들어 봐봐. 예, 사정없이 한번 흔들어 보시오. 혹여 밟을까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 오전부터 시작된 수거 작업은 쉴 틈 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악취가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 제거도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은행 열매 수거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거된 열매들은 인근 나무은행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는 예전과 달리 악취와 경관을 내치는 애물단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반출 신청도 줄었고 살충제 재료로 쓰기 위해 일부 농민들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해충 예방과 대기 정화에 탁월했던 은행나무가 이제는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대기오염에 노출되다 보니까 열매 자체에도 좀 안 좋은 물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신청이 좀 저조하시긴 하는데 아까 채취도 직접 채취는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열매가 익기 전 낙과를 조기에 유도하고 수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를 찾는 이가 줄면서 수거된 열매 처리에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투자 유치와 수출 협약 체결을 위해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프랑스와 미국을 방문합니다. 김 지사는 이번 순방 기간 지난 1999년 여수산단에 처음으로 공장을 세운 세계적인 화학기업인 에어리퀴드사와 프랑스 파라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베르사유 근교 도시농장과 프랑스 국립농업연구소 등을 시찰합니다. 김 지사 일행은 또 미국 LA에서 호남 향후회와 간담회를 갖고 LA 한인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다음 키트레이딩, LA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수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인구 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친화형 환경 조성과 주민 의식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사를 초빙해 아이가 미래의 희망이란 주제로 공직자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구 문제 해외 사례와 지역 소멸 가능성 대두 등 다양한 현안과 현실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답은 가족 안에 있다며 일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의식 확산,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과 주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5강 진출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가을 야구가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롯데와의 맞대결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타이거즈의 8회 매직은 또 통했습니다. 김삼일 맞아 홈으로 홈에 들어옵니다. 2타점 적시타 역전 적시타를 버랜드 선수가 해냅니다. 아시안 게임이 끝난 뒤 9월 기아 타이거즈의 전적은 15승 8패. 이 가운데 10번이 역전승이었습니다. 3루 타격! 타구는 이게 왼쪽 어디까지 당장을 넘깁니다. 말레서는 이루어가 결국 말레포를 터뜨립니다. 무서운 뒷심으로 5위에 오르더니 6위와의 게임차도 2게임 반차로 벌렸습니다. 남은 경기 수를 감안하면 기아가 삼성이나 LG에게 잡힐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삼성과 LG가 남은 4경기를 모두 이기는 경우에도 기아가 남은 11경기에서 5승만 더하면 승률에서 두 팀을 앞섭니다. 복병은 오히려 현재 7위팀인 롯데입니다. 3게임 반차로 앞서 있지만 롯데가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로 상승세고 다음 주에는 기아와 4번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도 기아가 9승을 한다면 롯데가 12승 전승을 하더라도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기아가 5승만 하더라도 롯데는 10승을 해야 순위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기아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가능성은 커져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려면 먼저 이번 주 경기부터 가을 야구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가을을 맞아 순천만 국가정원에 화훼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국제습지센터 안에서 진행되며 전문가들이 순천에서 생산된 재료를 토대로 이색 화훼 작품들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 개최로 정원 산업 육성과 함께 국가정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목포의 한 고교생이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해마다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학교 교정에 세우고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에 이어 올해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항일운동의 상징인 손도장 비석을 세웠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광야에 우뚝 서 있는 검은 비석.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7달 전 손가락을 잘라 맹세한 단지동맹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단지동맹비가 목포의 한 고등학교 교정에도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동북공정 등등의 것들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억하자는 취지로 단지동맹 손조각상은 이 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 30여 명이 주도해 세웠습니다. 지난 여름 벼룩시장을 열고 위안부 소녀상 배지를 판매하면서 1,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전남 최초로 교정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운 데 이어 두 번째 역사 바로알기 활동으로 학생들이 적극 나선 겁니다. 역사를 어른들 분께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나서서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매년 10월 1일을 올바른 역사 인식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새로운 역사 알리기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의 전통축제인 광양읍 숯불구이 축제가 오는 5일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전통 숯불구이 축제는 빛과 꽃, 맛의 어울림, 숯불구이 애를 슬로건으로 가을 분위기에 맞는 축하쇼와 광양만 가요제, 청소년 재능기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함께 펼쳐집니다. 광양시는 이번 축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닌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주변의 서천 분수대와 코스모스가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즐거운 축제로 꾸민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고흥 유자 제품의 품질 고급화와 가공 제품 다양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유자가공협회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소비 패턴의 다양화로 편의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품질 고급화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과 정보 지원은 물론 행정적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의 특산물인 유자는 일반 가공식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향기와 상큼한 산미가 있어 유자차 등 음료로 이용하거나 술, 김치, 음식 등의 식재료와 감기치료 등 민간요법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기업과 시민들의 후원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달 플러스 마운틴과 강동산업 등 관내 4개 기업, 단체에서 3,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해 7월 발족돼 지금까지 240여 기관과 정기 후원자 1,000여 명에게 모두 10억 8천만 원을 기탁받아 보육시책 조사, 연구와 어린이집 지원, 취약 보육 지원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 의회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서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군 의회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추경안 심사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를 엽니다. 고흥군 의회는 최근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가 산정한 40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나섰지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회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대관령의 수온주가 3.6도까지 떨어졌고요. 기상청의 공식 관측은 아니지만 설악산 소청봉에서도 올해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그 밖에 경북 봉화는 4.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은 현재 10.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25호 태풍 콩레이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가진 채 북상 중에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압계의 유동성이 무척 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4도, 강릉 12.4도, 대전 10.6도, 부산은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씩 더 올라서 서울이 22도, 강릉 23도, 부산 23도, 광주는 23도로 예상됩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